자, 전선 가겠습니다. 자, 전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경계선이잖아, 맞지? 근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나. 그러면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만났을 때 두 개 덩어리가 만나면 경계면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 이 경계면이 쭉 내려가면 땅이 닿겠지. 지표면에 닿겠지? 이건 뭡니까? 선이 되는 거지. 이 땅에 닿는 이 경계선이 바로 전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온난전선이다, 한랭전선이다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 근데 이 전선은 상공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겁니다. 됐나?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정의를 한번 적어보면, 자, 전선은 전선면과 전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다시 말하지만 지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면은 아까 두 개의 기단이 덩어리가 만나는 그 경계면을, 접촉면을 전선면 또는 전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면, 자, 왼쪽에 찬 공기,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좀 더 무거우니까 밑으로 파고들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는 얘가 밑으로 파고드니까 오히려 떠밀려서 올라가야 될 거야. 어쨌거나 만나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 하고, 자, 이 전선면이 땅에 닿아 있는 지표면과 닿는 그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됐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온난전선. 여러분, 온난전선과 한랭전선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온난전선은 어쨌거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힐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누가 밀고 오냐에 따라서 이름 붙인 거야. 그럼 온난전선은 누가 밀고 왔을까? 따뜻한 공기야, 찬 공기야? 따뜻한 공기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갈 때, 밀고 들어올 때, 그때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한다. 여러분,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죠? 누가 더 무겁지? 찬 공기.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고 찬 공기는 밀도가 큽니다. 그럼 두 개가 부딪히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될까? 부딪히면 타고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막 밀려들었다가 찬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이놈이 가벼우니까 오히려 떠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가벼우니까.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제 풀 때 이야기했는데 온난전선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흑백으로 나오죠? 이게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온난전선의 기호는 이렇게 반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이 반원이 튀어나와 있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밀고 간단 말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으로. 그러면 따뜻한 공기 어디 있습니까?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이 경계선이야. 따뜻한 공기 어디 있지? 아래야, 위야? 아래쪽에 있겠죠? 이놈이 밀고 간다 그랬으니까.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밀고 가는 거니까 이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민단 말이니까 위에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위아래라 말을 했지만 표면상에서 말하겠지? 평면상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온난전선이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자, 지금 온난전선 기준으로 오른쪽이 앞쪽, D가 왼쪽 되겠죠? 됐나? 이 전선 기준으로 앞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따뜻한 공기가 밀고 하는 방향대로 지금 공기가 타고 올라가 버릴 거니까 구름은 전선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전선 앞에 구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름 할 때 전선 앞에 있다, 전선 뒤에 있다 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선 앞에 구름들이 있고, 자, 참고로 봐봐. 타고 올라갈 때 쓰다듬으면서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쓰다듬으면서 타고 올라갈 거니까 이 경사가 급할까 완만할까? 쓰다듬고 있다. 급해 완만해? 완만하지. 어쨌거나 상승할 거니까 구름 만들 거잖아, 맞지? 그래서 넓게 펼쳐진 구름 만들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형? 충운형이야, 저군형이야? 충운형이 되는 거고, 충운형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다르잖아. 제일 위에 있는 게 건충운, 그 다음 고충운, 난충운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지. 됐나? 자, 충운형의 구름 만들고 전선 앞쪽에 있더라.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면인데, 여러분 단면도 가볍게 좀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단면도 일단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단면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선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가는 쪽이 앞쪽, 그리고 전선 뒤에
왼쪽이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앞과 D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구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종류는 뭔지. 자, 구름 보게 되면 전선이 어디 있다고? 앞이야, D야? 앞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앞에 충운형의 구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운형은 제일 높은 것이 권충운, 그 다음 고충운, 난충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측자가 있다면 제일 처음 만나는 구름이 누구라고? 권충운이야, 난충운이야? 제일 앞에 있는 권충운이 되겠죠? 제일 앞에 제일 높이 있는 권충운을 먼저 만나게 된다. 됐지? 자, 그리고 강수 과정은 당연히 구름 있는 곳에 생기겠죠? 당연히 전선의 D는 구름이 없으니까 강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선 앞에 충운형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건데 얇잖아, 맞지? 그럼 빗방울이 커져가? 작은 이슬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온. 자, 지금 여러분들 전선의 왼쪽, 전선의 D는 찬 공기입니까? 따뜻한 공기입니까? 따뜻한 공기니까 따뜻하겠죠? 온도가 높겠지? 그런데 전선의 앞쪽은 어떤 공기입니까? 찬 공기. 지표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선 앞쪽은 찬 공기니까 전선 D는 기온이 높지만 전선 앞은 찬 공기 영역으로서 기온이 낮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기온, 기압. 자, 기압은 뭐 나중에 만약 저기압이 접근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압 패치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게 기온과 기압의 단순한 관계. 자,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기압이 낮고 기압이 높은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자, 이렇듯 전선을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날씨 관련된 요소들이 급변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 날씨 변화 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선면의 기울기. 일단 이거는 완만한 겁니다. 계속 쓰다듬고 있잖아, 맞지? 쓰다듬고 있기 때문에 경계면의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거는 한랭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비교해서. 나중에 한랭 전선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도. 자, 전선의 이동 속도. 자, 이 전선의 이동 속도 역시 한랭 전선과 비교한 겁니다. 얘는 지금 느립니다. 이것도 같이 한랭 전선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할게. 자, 한랭 전선. 자, 한랭 전선은 어떤 공기가 밀고 오는 것? 찬 공기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갈 때 그때를 한랭 전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밀고 온. 전선은 어쨌거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나는 경계선인데 어떤 공기가 밀고 오냐에 따라서 이름 붙인 것. 자, 찬 공기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 밀도 작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은 자, 차가운 공기가 밀고 오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는 흑백의 문제를 볼 거니까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이 한랭 전선. 자, 마찬가지로 튀어나와 있는 방향,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야. 그럼 찬 공기가 밀고 갈 거니까 찬 공기는 이 경계선, 한랭 전선이라는 경계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자, 그림 역시 한번 볼게. 자, 지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자, 찬 공기가 밀고 올 때 어쨌거나 전선 면이 있을 건데 한랭 전선은 땅에 닿아 있는 이 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름은 봐봐. 구름은 전선면에서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전선은 여기 있잖아, 맞지? 자, 봐봐. 찬 공기가 좀 더 밀도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떠밀려서 올라가게 되는 거지. 밑으로 파고드니까. 그러면 이 전선면 따라 공기들이 올라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구름은 전선의 뒤쪽에 있다. 그 말이죠. 됐나? 자, 그래서 앞과 뒤 중에 뒤에 저군형의 구름이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이게 단면의 모습이고 이것도 간단하게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랭 전선은 지표에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찬 공기가 밀 거니까 오른쪽 이동할 겁니다. 어쨌거나 한랭 전선 기준으로 오른쪽이 앞쪽 그리고 왼쪽이 D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구름, 그러니까 강수 동일하게 정리해 볼게. 자, 구름은 전선의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고 충운형이 아니라 저군형이다. 저군형이 전선의 뒤쪽에 있고 앞쪽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군형 중에서도 정난, 특히 두꺼운 구름을
정나눈이라고. 자, 그러면 강수. 정나눈이 있는 곳에 두꺼운 구름이니까 빗방울이 커져가? 크죠? 소나기가 내리겠죠. 그리고 당연히 앞쪽에는 구름이 없으니까 강수는 당연히 없겠지. 자, 기온. 자, 지표 부분의 기온입니다. 자, 그러면 전선의 뒤, 한랭전선 뒤쪽은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을 거고, 한랭전선 앞쪽은 따뜻한 공기 영역이니까 기온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기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한랭전선 뒤쪽이 기압이 높고 앞쪽은 낮고, 그래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기압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겠지. 자, 아까 얘기했던 전선면의 기울기. 자, 봤을 때 밑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죠? 급하니까 온난전선에 비해서는 전선면이 경사가 급합니다. 그리고 전선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에 비해서 빠르다, 느리다? 좀 더 빠르다. 빠르다. 자, 이겁니다. 속도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온난전선은 누가 누굴 미는 거지?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미는 거잖아? 그러면 밀도 작은 애가 밀도 큰 애를 미는 거지. 근데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도 큰 애가 밀도 작은 애 미는 거지.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잘 밀릴까? 밀도 큰 애가 밀도 작은 애 미는 게 더 잘 밀리겠지. 그게 바로 한랭전선. 그래서 속도 더 빠르다고. 됐나?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폐색전선. 자, 이 폐자가 다들 폐자야. 자, 뭐냐면 온대 저기압에서 형성이 됩니다. 일단 내용. 자, 원래 기후대에 따라서 여러분 온대지방, 열대지방, 한대지방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에 속해. 그래서 온대지방 지역에 생긴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랍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생긴 저기압이겠지? 그리고 태풍은 뭐였죠? 들어봤습니까? 태풍은 열대지방 저 아래쪽에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열대저기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원래 온대저기압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고 있어. 자, 이렇게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럼 설명해 볼게. 자, 우리나라 지방에, 우리나라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제 수업할 때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이 계속 불고 있다 그랬어. 원래 위도 30도에서 60도 지역은 편서풍이 붑니다. 자, 서풍이란 말은 서풍, 서에서 불어와서 동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을 띠고 있는 공기 덩어리야. 그러면 이 역시 바람 따라 이동하겠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서풍 따라 갈 거니까. 됐나? 그러면 봐봐. 이런 모습이야. 앞에는 온난전선이 있고 뒤에는 한랭전선이 있고 이 전체 공기 덩어리가 바람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런데 전선 자체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내에서 전선도 이동하는 거지. 어저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중에 누가 더 빠르다 그랬죠? 한랭전선이 더 빠르지. 자, 봐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있는데 지금 두 개 돌출되어 있는 방향 둘 다 오른쪽으로 갔지? 그 말은 둘 다 이동 방향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한랭전선이 더 빠를 거야. 그러면 같이 가다가 계속 관계가 어떻게 돼? 줄어들고 나중에 합쳐지겠죠? 이렇게 합쳐진 게 바로 폐색전선이야. 문을 닫는 거지. 됐나? 그래서 폐색전선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랭전선은 뒤에 있으면서 속도가 빠르고 온난전선은 앞에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 그렇게 이 속도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쳐진다. 이게 바로 폐색전선이다. 자, 원래 이 모습이 자, 온대 저기압 모습인데 자, 그러면 폐색전선의 기호를 이렇게 만듭니다. 원래 두 개가 같은 방향,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같은 방향에 돌출되어 있었잖아, 맞지? 같은 방향 이동하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기호 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그래서 그 기호에서 그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 저기압이 있고 이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지금 앞에 있는 온난전선과 뒤에 있는 한랭전선 사이의 간격 중심으로부터 멀수록 그 간격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전선이 합쳐질 때 한랭전선이 따라잡아가지고 합쳐질 때 중심부터 붙을까 아니면 바깥부터 붙을까? 중심에 가까울수록 가까울 거니까 빨리 붙겠죠? 그래서 온대저기압 중심부 가까운 곳부터 두 개 전선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어느 정도 거리가 멀게 되면 아직 안 붙은 애들도 있겠죠? 이거 그래서 폐색 전선을 만든 현재 진행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그림 또 뭐냐면, 지금 위의 모습은 우리가 저 상공에서 밑을 내려다본 거야.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란 거지. 그런데 밑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자, 여기 그대로 잘라가지고 단면을 잘라서 그 측면을 본 거야. 그대로 잘랐을 때 그 옆모습. 됐나? 자, 그러면 A와 B 사이는 어떤 전선? 한랭전선이. B와 C 사이는 온난전선 있죠? 그래서 경사가 봐봐. 원래 우리 경사면이 한랭전선은 급하고 온난전선은 완만하다 그랬지? 자, 그리고 자, A 지역의 지표 부근에는 찬 공기가 있는 거지. 됐죠? 그리고 B에는 사이에 두 개 전선 사이에는 원래 따뜻한 공기 있는 거죠. 그리고 앞쪽 C 지역에는 역시 온난전선이 밀고 있는 거니까 따뜻한 공기가 밀고 있는 곳이니까 C 지역은 찬 공기가 되겠지.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야. 봐봐. 지금 A와 C, A는 어떤 공기라고? 찬 공기. C는 찬 공기죠. 그런데 이 둘 간의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내가 자, B 공기에 비해서 차갑다라고 이야기했지만 A와 C의 온도가 같습니까? 뭐 어쩌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더 크지? 맞나? 둘 다 B에 비해서는 차갑지만 A와 C는 온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전선이 만났을 때, 두 개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만약 A 공기가 C보다 더 차갑거나 아니면 덜 차갑거나 그리고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위에 볼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 정된 게 있을 겁니다. 온난형 폐색전선과 한랭형 폐색전선. 원래 온난전선은 누가 밀고 오는 거지? 따뜻한 공기가.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미는 건데 온난형 폐색전선이란 말, 이 말이야. A와 C 둘 다 차가운 건데 상대적으로 A 쪽이 덜 차갑다. 그 말은 더 따뜻하다 그 말이지. 따뜻하니까 밀도 커져가. 작으니까 뭐합니까? 타고 올라가는 거지. 됐나? 자, 그런데 A와 C를 봤을 때 만약에 A가 더 차갑다면 C가 덜 차갑다면 A가 더 차가우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파고들겠지? 됐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랭형 폐색전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온난형은 덜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타고 올라간 거고. 맞지? 그리고 한랭형 같은 경우에는 더 차갑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든 거고. 됐죠? 자, 이게 아까 진행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자, 이 자료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 그림이 나오겠지만, 과거 기출문제 그림입니다. 사진이야. 이게 뭐라 나오냐면, 온대 저기압에서 폐색 전선을 일부 형성한 그 온대 저기압의 위성사진 모습이야. 그리고 온대 저기압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 봐봐. 온대 저기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기압 있을 거잖아, 맞지?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듭니까, 나갑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모이는 거잖아? 지금 이 구름 사진에서 회전 모양이 보입니까? 회오리가 보여? 보이지? 지금 회오리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회오리의 중심, 여기가 바로 저기압 중심부라는 거지. 자, 그리고 온대 저기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온난전선은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전선의 앞에 뒤에? 앞에 넓게 있는 거지? 한랭전선은 뒤에 좁게 있는 거지? 그러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구름이 현재 보면 한쪽으로 막 좀 펼쳐져 있다는 거지. 됐나? 근데 위에 보게 되면 자, 팔이 긴데 좀 두껍지? 아래쪽은 얇은데 이 팔은 얇은데 좁게 돼 있는 거지? 됐나?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온난전선의 앞쪽에, 한랭전선의 뒤쪽에. 됐나? 전선의 위치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상에서 폐색전선을 어느 정도 구성했다 했기 때문에 현재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두 개의 전선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야. 됩니까? 자, 4번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 말이야. 자,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미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 그 말이지. 자, 이거죠.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있는데 서로 부딪힌다 그 말이야. 서로 반대방 밀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비슷해. 만약에 한쪽 힘이 세면 한쪽으로 밀려가 버리겠죠? 그렇지만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나는 경계선 자체가 한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정체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장마전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보게 되면 지금 봐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기호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돌출되어 있는 방이 서로 반대죠? 그 말은 밀고 있는 방이 반대다 그 말이지. 합쳐지긴 합쳐졌는데 미는 방향이 반대. 이 대표적인 정체전선 얘가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입니다. 자, 장마 이런 거죠. 자, 장마전선 시기가 언제쯤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장마? 초여름이지. 초여름이. 6월 현재 6월 중순부터 또는 6월 후반기부터 다음 달 현재 거의 한 달간 유지가 되잖아. 이런 겁니다. 원래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 기단과 그리고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 원래 오호츠크 기단이 자리 잡고 있다가 북태평양 기단이 막 밀고 오는 거지.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자, 서로 부딪히면 공기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죠? 상승하면 뭘 만들어? 구름. 구름이 그 경계선 따라서 길쭉하게 쭉 만들어지겠지. 만약에 오호츠크 기단이 힘이 세면 아래로 내려갈 거고 장마전선이. 다시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지면 위로 밀어 올리겠지. 그러면서 이 구름띠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면 확 밀어 올리고 끝나버리겠지. 그런 여름 같은 경우에 장마전선, 장마가 짧게 끝나는 곳은 북태평양 기단이 아주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해는 아주 더운 여름이 되는 거지. 자, 갈게.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장마전선 쭉 펼쳐져 있는데 위에는 오호츠크 기단, 아래는 북태평양 기단. 자, 이거를 내가 남북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그 옆모습을 보면 지금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부딪힐 건데 누가 더 무겁지?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타고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만들어.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서 구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공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북태평양이야? 오호츠크야?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가 타고 올라가서 구름 만들면서 비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름이 되는 것은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들입니다. 근데 구름을 만들려면 수증기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문제상에서 이렇게 물어봐. 자, 이렇게 장마전선에서 구름에 수증기를 누가 공급해 줬느냐? 구름 만드는 재료, 수증기를 누가 공급해 줬는지.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죠. 이 용어가, 이 단어가 가끔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그대로 있잖아, 맞지? 여러분 생각해봐. 두 개의 전선 만났을 때 어떤 공기가 타고 올라간다고? 따뜻한 공기가. 그러면 두 개가 만나는 경계선, 지상의 경계선이 있다면 두 개가 만나면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구름은 어디에 형성됩니까? 이 전선의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위쪽이죠. 원래 아까 경계선이 있고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름은 전선의 위쪽에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지? 근데 거꾸로 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에 위성사진이라면서 구름만 쫙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서 자, 구름만 나와 있는 사진에서 전선이 줄뚝 묶어놓고 A쪽, B에 있다. A인지 B인지 물어봐. 어디에 있는 거죠? A에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되겠지?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전선별로 구름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자, 이것도 좀 적읍시다. 온난전선은 전선, 경계선이 있다면 구름이 전선의 앞쪽이야, 뒤쪽이야? 앞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층운형의 구름이었죠? 자, 한랭전선은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에 있죠? 한랭전선, 이 전선이라는 경계선의 뒤쪽.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지? 자, 정체전선과 퇴색전선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해볼게. 자, 정체전선. 원래 정체전선은 위에 있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어쨌거나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자, 온난전선은 구름이 앞에 있다 그랬죠? 한랭전선 내에서는 어디 있죠? 앞이야, 뒤야?
뒤에. 한랭전선에 지금 이 한랭전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럼 D란 말은 위쪽이 되겠죠. 맞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되겠지? 전체 구름의 아래쪽에 전선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폐색 전선 봐봐. 폐색 전선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온난전선은 어디 있죠? 앞쪽 위쪽 되겠죠? 한랭전선은 진행망이 D죠? 한랭전선도 위로 올라갈 거니까 뒤에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 폐색 전선에 의한 구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겠지. 됐나?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정체 전선은 구름띠가 있다면 그 아래쪽이라고 전선 찾을 수 있지만 폐색 전선은 구름띠 안에 있겠지? 그러면 어디 위치인지 정확히 말하기 좀 어렵겠지. 그래서 문제 안 나와. 되겠나? 그래서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정체 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기준으로 구름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